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전날 나스닥이 PMI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이 나왔다가 이후로 애틀랜타 GDP를 소화하면서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로 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소폭 하락 중인데, 결국 지금 증시가 어제 분위기 하나로 상승 시그널을 탔다 아니면은 하락 시그널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는 조금 어렵고, 속적으로 우리가 해당 데이터를 봐야 돼요. 전날 ISM 제조업 지수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경기 둔화를 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분야 아니면은 지위 퍼센테이지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미국은 사실 서비스업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오는 수요일에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나 아니면은 금요일에 나올 고용지표가 앞으로 증시 분위기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즉,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증시가 소폭 더 상승을 하더라도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무너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눌리더라도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반대로 경기 침체 없어 라고 한다면 급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거죠. 즉, 지금 구간은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이뤄놓고 예측하기보다는 결국 이 매크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증시를 가져가야 된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 PMI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텔레그램 통해서는 안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2년물 국채금리와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하나 보셔야 돼요. 직전에 2년물 국채금리가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에, 그리고 5월 말일경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후로 본인이 지지해야 되는 지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에 추천한 적이 있어요. 5월부터 7월 사이 2년물 국채금리가 우하향하면서 횡보할 때 증시는 단기적으로 3%에서 대략 4% 정도 상승이 출현했지만, 이후로 뒤에 무너진 2년물 국채금리와 동일하게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동일하게 24년도 11월부터 25년 2월까지 2년물 국채금리는 고점 영역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 하단에 이탈하는 이 하락이 출현했을 때 있어서, 이후로 나스닥도 동일하게 해당 고점 영역 내에서는 7%대의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이후로 하락하는 것은 동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직전 본인의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 그러면은 증시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예측하는 것도 좀 하나의 재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금이 꽤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사실 추상으로 골드가 사실 무너졌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부터. 근데 속적으로 이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높여 나간다라는 것은, 이 골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 시장이 무언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안전자산으로 계속 유입이 될 때 있어서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못했어요. 즉, 지금 계속 금의 유동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증시 유동성을 막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즉, 금값이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이 진행되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줘야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 3차 랠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있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 내에서 셀 신호가 뜨면서 해당 추세에 하단부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 448일선 지지받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1시간 봉 기준에서 448일선이고, 이걸 우리가 4시간 봉이나 볼 때는 이렇게 지금 모두 밑에서 추세를 지지받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111선 지지받고 있고, 일본 기준에서는 21선 지지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 즉, 지금 구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G라인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강한 G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증시가 하나의 하락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이 이탈해야 강하게 밑으로 쏟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즉, 나스닥은 지금 구간에서 바로 오늘 무조건 폭락합니다가 아니라 해당 구간을 이탈해야,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해야지 좀 더 강하게 쏟아져요. 일단 첫 번째 추세는 이탈했어요. 어떤 추세냐면은 대략
4월 7일부터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는 첫 번째로 이탈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추세 하단은 이탈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직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자 7월 31일부터 1월 달까지 이어졌던 상승 추세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했다고 해서 계속 다이렉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본인이 추세 위로 다시 한번 더 올리면서 상승으로 한 번 더 야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 자 지금도 추세 무너졌다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막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딱 두 가지 패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기준에서는 자, 이번 주 내로 나스닥이 다시 한번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추세 내부로 들어오느냐 못하느냐를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직전 종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된다면은 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서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럴 때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3에서 5%대의 상승 이거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염두하면서 대응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렸지만 이 구간까지 올라오고 나면 결국 이후에 무너지는 건 동일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직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 구간에서도 그랬고 이 구간에서도 그랬고 결국 본인이 하나의 추세를 올리지 않고 무너져야 될 때 무너졌다면은 사실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본인이 A, B, C 상승 출현하고 나서 제한됐을 때 바로 그냥 여기까지 조정 나왔으면은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구간이었는데 사실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이 과열권을 유지한다면 증시가 이후에 과열을 씹는 폭락이 좀 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지금 구간에서도 이 과열권을 시키기 위한 조정이 지금 구간에서 나와서 지지받아야 이후로 전고점 돌파가 나오는 즉 해당 구간 나스닥이 자 우상향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정말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조금 더 고점을 높인다고 한들 어차피 후에 떨어져서 지지받는 구간은 동일하게 보고 이 다음에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정도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보자면은 4시간봉 기준에서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서 셀 신호가 사라지고 자 바이 신호가 나왔죠. 이 바이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올라간다는 아니죠. 직전에도 바이 신호 나오고 셀 신호 나오고 바이 신호 나왔으니까 자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우리가 증시 상승은 보지만 오늘 상승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 나스닥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무조건 본인이 위로 올려야 된다. 즉 해당 패턴 내에서 단기적으로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21,40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위로 치고 올리면서 본인의 추세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패턴을 안내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가격만 짚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이 현재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빅테크 위주로는 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은 자 현재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현재 고점을 한 번 더 높였지만 이후로 단기적으로 하락이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혹시나 장중에 135불을 한 번 더 이탈하게 된다면 135불 이탈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 피보나치 패턴대로 128불 이탈하게 되면은 112불 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요. 네. 이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열어놓고 대응하자. 실제로 2.618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구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대충 그었는데 대략 이런 식의 패턴이 한무리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고점을 더 올릴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결국 한번 조정을 받고 나야 이후로 190불이고 200불이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엔비디아 200불 가고 250불 갔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엔비디아 강하게 매수했던 적이 있고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인 과열권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밑에 와서 눌려주고 지지받아준다면 당연히 강하게 매수를 하겠죠. 증시 하락을 본다라고 해서 뭐 인버스를 강하게 본다
라기보다는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나스닥이 실제로 단기적으로 이 해당 패턴대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이란다 엔비디아가 아니면은 아까 나스닥이 다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본인의 추세 이탈 부분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릴지 아니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추세 위로 올릴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137.5불 위로 올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142불대를 무조건 돌파해야 돼요. 이 구간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은 더블탑 패턴으로도 무너질 수 있겠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장중에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 게 138.5불로 수정해야겠다. 138.5불 우리가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두 번째 142.5불 돌파하시는지도 두 번째 보시면 돼요. 142.5불 이 두 구간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무너질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 이 135불대 이탈하는지 134불대 이탈하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XXX 기준에서도 네, 지금 구간 사실 한 두어 번 정도는 무너졌어야 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사실 한 번 정도 무너지거나 지금 패턴 내 사실 이 올리는 게 좀 제한적이고 이후로 밀었어야지 되는데 속적으로 저점을 지지받고 있는 것은 사실 좀 좋아요. 그래서 이 패턴 내에서 떨어져 주면은 자, 명확한 조정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ABC 패턴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구간 내에서 이 삼각추세 패턴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위로 올린다면은 즉 그러면은 XXX 기준에서는 210불 돌파여부를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이미 추세를 이탈하고 난 단기적으로 이미 추세를 이탈한 종목인데 이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되돌리는 상승이 210불, 215불 이 두 구간 돌파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한 상승 약 남아있다. 즉 XXX 기준에서는 이 두 구간을 돌파하면은 좀 강한 상승이 열려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하기 위해서는 꽤 강한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여기 저항이 좀 강하게 깔려 있어요. 이 강한 저항은 언제부터? 자, 대략 24년도 8월 그리고 24년도 3월 즉 24년도 내내 깔려있던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XX 이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무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한 번 더 밀렸다 가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고 가는 상승분이 나오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상승이긴 합니다. 동일하게 XXX 기준에서는 자, 이 구간 결국 동일 패턴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곳이 15불에서 16불대고 반대로 무조건 돌파 나와줘야 되는 곳이 이제 20불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18불, 20불 돌파하고 나왔을 때 뭐 22불, 24불대까지 이상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자, 이 패턴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16.8불, 16.5불, 16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12불대까지 하락은 좀 열어놓자.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인버스 XXS 지금 1차 이별에서 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네, XXX가 뭐 상승 추세를 전환했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볼게요. 위에서 추세 받고 다시 한 번 더 밀려버린다면은 결국 A, B, C로 떨어지는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어제 증시가 결국 많이 좀 반등시켜 놨고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무빙이 좀 아쉽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본인이 상승하고 있던 상승 추세를 이탈했고 이 상승 쐐기형 패턴 내에서 상승이 현재 제한되고 있는 구간. 하지만 무너지더라도 300불대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 번 더 고점 높이면서 480, 500불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로 우리가 330불대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하시면서 비중 관리하시고 밑에서 재매수 하시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봉 기준에서 21선, 51선 데드크로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오늘 장중에 350불까지 무조건 치고 올려줘야 되는데 350불 치고 올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300불이다. 라고 보시면서 오늘 장중에 350불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좀 아쉬울 수 있고 반대로 돌파하지 못해도 직전 이 바닥 부분 330불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0불 이탈하게 되면은 자, 인버스 매수 유효하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어거지를 올려봤자 380불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것은 동일하게 본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온큐. 아이온큐가 사실 좀 아쉽죠. 사실 이 구간에서 아이온큐가 좀 치고 나갔으면 즉 이 구간에서 아이온큐가 치고 나갔으면은 엔비디아나 뭐 증시나 테슬라나 조금 더 상승을 우리도 크게 봤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거래량 터뜨려 놓고 밑으로 밀리는 건 아쉽긴 해요. 근데 터진 거래량이 밑으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개인적으로 테슬라 340불 이탈할 때 비중 축소하고 밑에서 38불 이탈 시 매도 기준으로 아이온큐 진입 들어갔죠. 예, 2배짜리 매수했는데 동일하게 아이온큐 38불 이탈 전까지는 쥐고 가시면 돼요. 이 추세, 이 검은색 추세 부분 하단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랑 동일해요. 대신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아이온큐는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중요한 지지라인 두 군데를 모두 이탈하는. 자, 검은색 단기 상승 추세 이탈, 빨간색 중기 상승 추세 이탈. 이게 38불이에요. 아이온큐 절대 이탈하면 되는 곳이 38불, 그리고 밑에서 장기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36불. 즉 38불, 36불 이탈하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밑에서 쌓아놓고 있던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부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해당 구간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30불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자. 자, 지금 상승이 출하더라도 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략 43불, 44불 대 이 구간까지 상승이 출현하고 났다가 이후로 다시 한번 더 밀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매수한 구간은 단타로 대략 40불대 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차익 실현할 예정이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전날 이틀 전에 강하게 상승이 출현하고 나서 아직 추세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상태에서 21선, 51선 골든 크로스 나온 상태로 지금 이평선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박스권 상단부 지금 134불대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조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대신에 자, 이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빨간 추세선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저 팔란티어는 136불을 무조건 돌파해줘야 이후로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대신에 136불 때 돌파하지 못하면은 아까 아이온큐가 이런 좋은 구간에서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것처럼 자, 지금 구간에서 결국 추세를 한 번 더 위로 올리지 못한다면은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패턴도 결국 동일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패턴은 팔란티어도 동일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동일하고 아까 안내드린 XXX, 테슬라 모두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스닥이 결국 이 구간 내에서 본인이 추세 위를 올리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종고점 갱신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해당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4개의 종목은 빅테크 종목들 밑으로 와장창 쏟아질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증시는 하나의 예측보다는 좀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자, 더 간다. 이 구간에서도 더 간다 했어요. 이때도 엔비디아 200불 간다. 이때도 엔비디아 200불 간다. 지금도 엔비디아 200불 간다. 다들 예측 구간에서 엔비디아 200불 간다 할 때 200불 안 가고 와장창 무너진 구간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구간도 무조건 예측으로만 엔비디아 200불 간다, 증시 전고점 돌파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시간 꼭 대응하시는 증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